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의 요리 실력과 제 서비스 정신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으로 성장했답니다. 직원도 20명 넘게 고용하고 있고 분점도 하나 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릴 적 유진이와 저는 항상 경쟁 관계였어요. 공부든 외모든 항상 서로를 의식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에 집중했을 뿐인데 유진이는 제가 무엇을 하든 더 잘하려고 했어요. 제가 누구와 친해지면 유진이는 그 친구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면서 자기가 더 친한 척했고요. 그래서인지 학창시절 내내 우리 사이는 미묘했어요. 졸업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지만 SNS를 통해 서로의 소식은 어렴풋이 듣곤 했어요. 유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함께 식당 사업을 시작했죠. 어느 날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연락이 왔어요. 가끔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식당 운영으로 일이 바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으니 가보라며 식당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오면 좋을 거라며 자기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동창회 날 저는 단정하지만 세련된 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친구들이 와 있었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친한 친구였던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부르는 소리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테이블에는 수진이와 함께 지연이, 은주, 그리고 유진이도 앉아 있었죠. 유진이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제가 여전히 예쁘다며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며 자리에 앉았어요. 다들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직업과 가정 이야기로 넘어가자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유진이는 제가 아직도 회사에 다니는지 물었고 저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진이는 경기가 안 좋은데 식당 운영이 힘들겠다며 어딘지 모를 우월감을 드러냈어요. 저는 다행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작년에 분점도 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갑자기 화제를 돌려 자기 남편이 강남의 유명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연예인 차도 많이 정비한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계속해서 식당이 그냥 동네 밥집인지 프랜차이즈인지 물으며 저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한 식당이라고 설명하자 유진이는 식당 운영이 힘들 것이라며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자신은 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며 자랑했어요. 또한 제 옷을 보며 브랜드가 없는 옷이냐고 물은 뒤 자신은 요즘 명품만 입는다며 옷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유진이의 과한 행동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수진이가 화제를 전환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유진이의 끊임없는 자랑과 저격에 점점 지쳐갔어요. 다행히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술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며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고 친구들에게 남편이 데리러 왔으니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아직 2차도 안 갔는데 아쉽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과 약속이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때 유진이가 남편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최근에 벤츠를 샀다며 또 자랑했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자 남편이 경차를 타고 서 있었어요.
평소 타던 차가 아닌 모습에 의아했고 남편에게 이게 무슨 차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우리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맡겼고 늦을 것 같아서 빌려서 타고 왔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남편의 차에 타려는 찰나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유진이가 다가왔어요. 유진이는 제 남편을 보더니 경찰을 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레스토랑 입구에 있던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유진이는 큰 소리로 제 남편이 경찰을 타고 다닌다며 식당 한다더니 장사가 안 되나 보냐고 비꼬았어요. 심지어 힘들면 자기 남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죠. 그 말에 몇몇 친구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연하게 차가 고장나서 잠시 렌트카를 쓰는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 남자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차 키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제 남편에게 다가와 사장님, 차 다 고쳐놨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서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며 차 키를 건넸어요. 남편은 정비사님께 감사하다며 정말 빨리 고쳐주셨다고 말했어요. 유진이의 남편은 당연하다며 사장님 차는 좋은 부품을 써야 해서 특별히 본인이 맡았다고 말했어요. 그때 유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유진이는 여보라고 부르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유진이의 남편은 그제서야 유진이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여기가 유진이의 동창회 장소였냐며 자신은 정비소에서 김 대표님 차를 수리하고 직접 가져다 드리러 온 거라고 설명했어요. 유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은 남편과 제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깨달은 듯 했어요.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분이 미영이 남편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웃음을 참지 못했고 수진이는 유진이 남편 정비소에서 미영이 남편 차를 고친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유진이 남편은 자신이 일하는 정비소만 찾아주셔서 대표님 차는 항상 제가 맡아서 정비한다고 했어요. 이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있었는지 모든 게 들통난 순간이었죠. 유진이는 더듬거리며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서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야기가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유진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먼저 가볼게 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부르며 뒤따라갔어요. 유진이가 떠난 후 친구들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지연이는 유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허세 부렸는지 모르겠냐며 남편이 강남에서 유명한 정비소 체인을 운영한다고 자랑하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어요. 모두들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저도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유진이가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은주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한번 가보겠다고 했고 저는 명함을 주며 꼭 오라고 했어요. 그 후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오늘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진이 남편은 실력이 좋은 정비사이고 우리 차도 항상 잘 고쳐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어쩌면 이번 일이 유진이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동창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친구들을 통해 들었죠. 가끔 수진이나 은주를 통해 유진이 소식을 듣곤 했는데 여전히 사치가 심하고 SNS에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린다고 해요. 수진이가 한 번은 유진이가 제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아직도 그날 일을 못 잊은 것 같다고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이는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고 유진이를 직접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가끔 그날의 상황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제가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하면 유진이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불참한다고 전해주었어요. 몇 개월 후 다시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역시나 유진이는 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한결 편안했어요. 그날 은주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유진이가 SNS에 올리는 명품 사진들 대부분이 짝퉁이고 해외여행 간다면서 올린 사진들도 합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안타까워졌어요. 그토록 허세를 부리고 남을 깎아내렸던 사람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유진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과 제 삶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즐겁고 보람찼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넓은 새 집으로 이사도 하고 세 번째 분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유진이네 남편이 일하던 정비소가 문을 닫았고 유진이 남편이 다른 큰 정비소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이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진이는 여전히 SNS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는 글을 올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동창 모임에는 여전히 저를 볼까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아, 다음 동창회는 네가 못 온다고 해볼까? 그럼 유진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유진이도 과거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솔직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창회에서는 항상 그날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했어요. 그때 유진이 표정 아직도 기억나? 하면서 모두 웃곤 하죠. 그리고 누군가 유진이는 언제 나올까? 하고 물으면 다들 미영이 있으면 절대 안 나올 거야 라고 농담 삼아 말했어요. 식당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해서 남편과 저는 이제 직원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여유 있게 사업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SNS를 통해 유진이가 올리는 과시적인 게시물을 보게 되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다시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니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동창회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사실 유진이도 많이 바뀌었대. 요즘은 SNS에도 글 올리는 횟수가 줄었고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더라.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비록 지금은 서로 마주치지 않지만 언젠가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예전의 일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가 바뀌고 상황이 뒤바뀌곤 하죠.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아직도 그날의 이야기가 화제가 돼요. 그때 유진이 표정 정말 대박이었지. 하며 모두가 웃곤 하죠. 아마도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이의 비교와 깎아내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삶에 집중하고 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은 결국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젠가 유진이와 다시 마주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온다면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고 때로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굴곡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도요. 그날의 동창 모임은 제게 단순한 재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감정의 정리이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